이번 시간에는 해양의 심층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의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건 표층순환하고 좀 차이가 나겠죠? 표층순환은 표층 해류에 의해서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걸 이야기한다면,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건 심층 해류에 의해서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심층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표층순환의 원인은 바람 때문이라면 이 심층순환의 원인은 밀도차 때문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밀도차가 발생을 하게 돼서 실제로 심층순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밀도 차이가 표층과 아래쪽의 온도 차이가 조금 크다 보니 밀도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층 해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순환을 심층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양의 심층순환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대서양이겠죠. 대서양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제일 위쪽, 여기 아무것도 없는 여기는 표층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남극의 저충수. 이게 남극의 저충수가 거의 적도지나 북반구까지 오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남극 중충수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남극에 있는 중충수, 북극 쪽에 있던 북대서양 쪽, 여기는 한 위도 60도에서 한 80도 사이에 있는 북대서양인데, 침강에서 이렇게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남극 쪽 근처에, 남극 대륙 근처에 아주 온도가 낮은 남극 저충수,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서 물이 계속적으로 해류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히 보면 누가 봐도 여기에 밀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남극 중충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예전에 표층 해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냐면, 여기가 혼합층, 여기가 수온약층, 여기가 심해층,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래서 60도가 지난 곳에서는 표층수도 심층수와 성질이 거의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기온의 연직 분포로 고위도 지방은 뭐밖에 없다, 심해층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극지방은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실제로 아래쪽에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이 온도가 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90도에서는 60도를 향해서, 그 다음에 30도 쪽에서는 60도를 향해서 이렇게 바닷물의 흐름이 생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대기 순환뿐만 아니라 해수의 순환에서도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 밀도가 큰 찬물이 아래로 침강하게 돼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침강하게 되는데, 이제 유럽 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실제 남극 쪽이 대륙 주변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남극은 대륙이 분포하고요, 북극은 대륙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탐험가들이 남극 포를 먼저 찍었어요, 북극해보다. 왜냐면 북극 쪽보다는. 왜냐면 남극은 대륙이 있어서 착륙을 해서, 남극들이 착륙해서 걸어서 어떻게든지 가요. 가다가 뭐 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근데 북극은 대륙에 있는 게 아니라 북극해라고 하는 곳 안에 좌표값으로 북극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북극해 주변은 둥둥둥 우리 흔히 말하는 빙하가 떠다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극이라고 하는 건 대륙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아주 차가운 대륙이 분포하다 보니 그 주변에, 남극 주변에 수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극에서는 아주 저층수까지도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남극 중층수처럼 이렇게 내려온 녀석들이 양쪽에 대칭이 된다라고 전제를 깔면 만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저층수 형태로 순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대서양을 중심으로 심층순환을 살펴봤더니, 남극의 저층수와 남극의 중층수 사이를 북대서양 심층수가 중간에 이렇게 오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 쪽 위에서 양쪽에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북반구와 남반구를 이렇게 연결해서 통으로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이렇게 남극의 중충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의 저층수 순서로 밀도가 더 크고 그 다음이고요. 여기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여기가 보통 여기에 있는 혼합층수, 혼약층에 해당되는 표층해류가 움직이는 곳,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해양의 심층수의 단면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심층순환 따로, 표층순환 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꼭 아니라는 건 해양이 실제 표층해류와 심층해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전 세계 해수의 순환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선들이 적도에서 고위도를 이용하는 따뜻한 표층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층해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층해류의 대표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저위도에 있던 바닷물, 따뜻한 바닷물이 에너지와 함께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표층해류 이야기를 할 때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와 함께 보통 우리 여기 북반구에서는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이렇게 배웠지만 이렇게 가는 알래스카 해류랑 이렇게 올라가는 해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도 지역에 있던 따뜻한 바닷물이 실제로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표층해류의 표층수의 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대서양 쪽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이제 보통 멕시코 만류가 되거든요. 북대서양 해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북적도 해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까지 올라가고 나면 침강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가 북대서양 심층수를 형성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남극 쪽으로 가는 곳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서 침강하는 곳이 있어요. 남극 근처에서. 자, 침강하는 침강 지역에서는 보통 이 침강 지역에서 북대서양 심층수의 형태를 띠겠죠. 그러니 침강해서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고위도에서 적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표층수는 전반적으로 적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했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면 북반구로 가서 남반구로 가서 60도 근처 차가운 지역에서 침강한 심층수들은 다시 이제 저위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저층수가 이동하는 건 여기 책에 있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여기 보라색 화살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표층수와 심층수가 침강과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 용승도 어디에서 일어나죠? 적도에서도 용승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침강과 용승에 의해서 표층수하고 심층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표층에 있던 에너지가 심층으로, 심층에 있던 차가운 물이 다시 위쪽으로 와서 따뜻해져서 또 이동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표층수와 심층수가 연결돼서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만 년이 넘어요. 아니, 100년, 수백 년씩 걸려요. 수백 년, 수천 년. 그래서 실제로 바닷물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심층수와 표층수 사이에는 어떤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러한 순환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해수의 순환은 심층수와 표층수가 계속적으로 연결된 순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일정한 형태의 기후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런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근 들어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환 자체에 변화가 생겨요. 이 순환 자체에 변화가 생겨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실제로 기후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층순환이 밀도차에 의해서 특히 이제 대서양 중심의 그 연직 분포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